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1일 밤입니다. 요사이 어딜 가나 영화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영화, 요즘은 좋은 미국 영화가 많은데 왜 하필 저런 한국 영화를 상을 주었느냐, 이런 취지의 좀 빈정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청와대에서는 봉준호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 이 세 사람이 앉아서 무슨 농담을 했는지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보기에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무한이죠. 무한 지역, 무한 폐렴이 한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을 때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 게, 청와대가 내보냈는지 누가 찍었는지 어쨌든 그것은 무슨 사람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편집자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맞지 않다 하고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생충 영화를 보고 웃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기생충과 똑같다. 즉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피와 살을 다 빨아먹고 결국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무슨 수작을 해가지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심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 지사는 마이크만 잡으면은 기생충 합니다.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올해의 화두는 단연 기생충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 이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연가시죠. 연가시는 이 숙주, 사마귀 같은 숙주 몸에 있다가 나중에 이 대를 이어야 할 때는, 대를 잇는다는 것은 권력을 이야기한다면 권력을 계승해 간다는 겁니다.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숙주인 사마귀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을 쏘아가지고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마귀가 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사마귀가 숙주인 이 연가시가 사마귀 몸속에서 바깥으로 물속으로 나와가지고 물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다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역할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한민국을 지금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고 거기에 계급투쟁론, 즉 정오심, 분열, 저주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영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연가시 정권이죠. 그런데 오늘 이동복 선생, 유명한 대북 전문가 이동복 선생, 연세가 88순이 훨씬 넘으신 이동복 선생이 조갑제닷컴에 그 사진을 보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설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21일자 조간신문 사진의 충격적 주인공 김정숙 여사를 생각한다. 21일 조간신문에 큼직하게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필자에게 가한 충격은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필자만이 그렇게 세찬 충격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도 비슷한 느낌을 공유한 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상념이 지금 이 순간 필자의 뇌리를 번갯불처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아마도 네 종목의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에 초치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 문제의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느 대목에서인지 상반신을 뒤로 한껏 제키면서
문자 그대로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잡은 것이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퍼스트 레디 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이 정동 사진을 통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자극한 경우가 이번의 경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임기 중 과거 어느 대통령도 명함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각의 붙박이 수행원이 된 김 여사는 이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남편인 대통령의 동선에서 분리된 끝에 우리 남편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면서 질주하는가 하면 어느 방문국 공항에서 전용기에서 내리뒤 대통령을 앞서서 의장대 앞을 통과하는 등 엽기적 동사진의 연기자가 되었었고, 국내에서는 언론이 보도했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고가의 의상을 걸치고 전통시장 나들이에 나서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일도 있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할 게,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건 체코 프라하에서 남편과 함께 성당에 들어갔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문 대통령을 찾으러 나서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아침 신문에 큼직하게 보도된 사진 속의 김정숙 여사의 파안대소는 과거 어느 공개된 사진 속의 그녀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일탈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가? 필자의 세대가 유년기 부모 세대들로부터 받은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표정관리였었다. 아무리 봉준호 감독과 히히 하하 하는 자리였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극성을 부리는 우한 폐렴 소동의 와중에서 발견하는 대통령 부인의 파안대소 모습은 염치의 관념이 송두리째 상실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녀를 통하여 새삼스럽게 재확인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생활을 너무나 즐기는 것은 아닌지 그녀에게 묻고 싶다. 그녀가 청와대 생활을 즐기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은 이 같은 김정숙 여사를 보면서 필자는 새삼 잔혹한 역사 복습의 기회를 발견한다. 1950년대 말 시오라버니 고딘디엠 대통령의 퍼스트 레디 역할을 맡아 권력을 탐닉한 끝에 방공 베트남으로 하여금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마담 고딘누입니다. 고딘누와 부두만 해도 3천여 켤레를 수집하는 호사를 누리는 부패로 남편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이멜다 마르코스, 그리고 병중의 남편 이기붕을 얻고 한국의 마담 고딘누를 꿈꾸다가 1960년 4.19 학생의거의 와중에서 일가 집단 자살의 주인공이 되었던 박마리아의 고사를 새삼 복귀해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과오를 범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과오에 대해서는 선현들로부터 전해오는 처방이 있다. 그것은 사과와 반성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1일 조간신문에 보도된 사진의 주인공인 김정숙 여사는 마땅히 사과와 반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녀가 사과와 반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크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몫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아주 단단히 화를 내셨는데요. 여기에 예를 든 사람이 세 사람인데, 고딘누는 고딘디엠 월남입니다. 월남 대통령의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동생의 부인인데, 1963년 가을에 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딘디엠과 그 동생을 쿠데타 세력이 죽였습니다. 그때 이 마담 고딘누는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멜다 마르코스는 결국 1986년 피플 파워에 의해서 민중봉기에 의해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갔죠. 이멜다 마르코스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미국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로 갔었죠. 그렇게 해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다시 이멜다 씨가 귀국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치를 했느냐 하면은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었던 궁전에 가면은 이 이멜다 여사가 신고 다니던 신발 전시장이 있습니다. 신발이 하도 많은데 이 사람 하루에 꼭 한 켤레씩 신발을 바꿔 신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도 구경을 갔는데 지하실 전체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 필리핀에서는 부자들의 생활이 한국의 부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왕자처럼, 영주처럼 사는데, 마르코스나 아퀴노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지주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기붕, 이 3.15 부정선거의 발화점이 된 이기붕 당시 부통령 후보의 부인 박마리아 씨가 남편 뒤에서 상당히 이 인사에 개입을 한 것을 우리 당시에 기자를 했던 이동복 선생이 잊지 않고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 앞에 세 사람과 김정숙 씨가 과연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김정숙 씨가 지금 정치나 이런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언론의 취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다만 드러난 부분에서 아까 이동복 선생이 지적했던 대로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몇 번 있었다. 근데 오늘 사진을 보고도, 저도 아침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고도 이동복 선생처럼 위화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웃었던 사람보다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 그리고 신문에 실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행동의 결과에 말하자면은 어떤 작용을 했겠죠. 어쨌든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우한을 당했을 때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상중에 웃으면 안 되죠. 참 이 공인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SNS가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속에서는 표정 하나가, 특히 권력자 주변의 표정 하나가 국민들의 민심을 기강시키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한다는 점, 우리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참 이동복 선생의 지적을 잘 새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